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6월 1일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300원 하락해서 0.44% 하락했고요. 67,4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크게 이변 없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크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66,000원, 67,000원 수준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2천만 주, 많으면 2천만 주, 줄면 이제 1천만 주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수가 좀 빠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코스피 1위 종목, 대형주 종목이 조금은, 힘이 빠지는 듯 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하향 추세에 위치를 좀 했고요. 사실상 이제 반등을 좀 하는 것을 실패를 하고 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이 이제 68,000원 정도, 68,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전접점 라인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그 라인이 좀 이탈이 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67,000원, 66,000원 수준에서 횡보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을 더 받치면서 위로 치고 나가 줄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의 흐름만 본다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지 않고 조금 이제 상승하는 방향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듯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고 좀 떨어지던 그런 분위기는 이제 멈추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D램 가격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었죠. D램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그런 하락 반전에 대한 분위기, 그 다음에 상속세에 대한 상속세에 대한 그런 부담감, 상속세를 이제 주식 처분을 통해서 좀 이제 그런 상속세를 메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량이 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갤럭시 휴대폰에 대한 그런 성능, 엑시노스 칩이었나요? 그쪽에 대한 성능에 대한 이 성능 비교를 했을 때 애플 대비해서 많이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평가와 함께 좀 이제 파운드리 전체에 조금 우려감도 좀 표하는 그런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가가 좀 줄곧 하락을 했고요. 사실 9.8만 원에서 거의 6만 5천 원까지 쭉 그냥 삼성전자가 힘없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하락을 끝내고 이제 바닥 라인을 좀 잡은 모습이고요. 자, 이때도 이제 음운구름을 좀 돌파하면서 반등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 음운구름을 한번 돌파를 해주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도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 매매라든지 그런 것들을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그냥 같이 투자를 하면서 진행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월봉도 보시면은 쭉 한번 오르고 나면은 횡보를 하면서 좀 떨어뜨리는 경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60월봉선까지 지금 거의 이격을 얼마 두지 않은 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더라도 저는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5만 원 밑으로 4만 원까지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는 많이 떨어져도 5만 8천 원 라인, 6만 원 초반 정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라인이 이제는 크게 많지 않고 오히려 이제 올라가면 올라갔지.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출 때가 되어가고 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6만원 초반까지 간다면 코스피가 2400포인트 그 정도로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 시장에 대한 과도한 하락에 대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았을 때 저가 매수 유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유입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대로 추세가 이렇게 대반전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락을 멈추더라도 어느 정도는 횡보하는 기간이 삼성전자는 꽤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반년에서 1년까지는 좀 횡보를 하다가 그 이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에 의한 그런 흐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좀 길게 템포를 길게 가져가시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이제 차트는 확인 좀 했고 투자자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자, 투자 수급은 처참할 정도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60일 동안 거의 1억 3천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합쳐서 진행을 했고요. 그만큼 한참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런 악재들과 함께 그다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이제 우리나라 주식의 좀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기계적으로 좀 이탈이 진행이 되었고 그 희상향 중에 이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이 수급적인 반전이 일어나는지를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아무래도 주를 이루는 이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주가를 바로바로 올리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매수는 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 매도를 멈추고 매수를 꾸준히 이제 이어갔을 경우에는 그런 추세 자체가 반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삼성전자가 좀 턴어라운드를 한다 싶을 때는 이런 투자자들이 미리미리 좀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작년 말이나 11월 뭐 9월이었죠. 뭐 9월 요때는 이제 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수급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의미 있는 수급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 좀 어느 정도 그런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글로벌 악재가 조금 이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가 이제 주를 이루는 디램 가격, 그죠? 이 디램에 대해서 제가 이 디램 익스체인지 홈페이지를 많이 언급을 좀 드렸었고 지금까지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에 대한 그 가격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크게 이 상승분에 대해서 크게 다 반납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좀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디램 가격도 이제 하락세를 이제 어느 정도 멈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버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글로벌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면 분명히 이제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도 반도체 그런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공급 대비해서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분명히 이제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한번 이 가격들은 사이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2년마다 찾아오는 그 사이클에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디램에 대한 이 상승 반전이 또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에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올 하반기에는 좀 이제 디램 가격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전자 주가도 그때 맞춰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뉴스를 좀 확인해 보면 디램 가격이 이제 넉 달 만에 하락을 하긴 했지만, 시장의 그 예상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거래 가격은 삼성전자 등 뭐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가 애플, 아마존, 구글, 뭐 레노버 등 글로벌 수요체와 체결하는 대규모 공급 계약의 가격이고요. 그런 가격의 이제 90% 이상이 고정 거래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가격은 상당히 이제 시장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이 이제 디램 가격 낙폭은 예상치를 밑돌고 낸드 플래시 가격도 현재 수준을 지키면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이 1분기 이상의 깜짝 개선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컨센서스는 2분기 이 디램 하락을 예상을 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 하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상황인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예상보다는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램 가격이 예상보다 하락폭이 적다라는 것은 예상보다 시장의 수요가 더 높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디램 가격 상승으로 좀 진행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이 계속 옛날처럼 막 그렇게 비중이 높냐? 그것도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제 파운드리 시장도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퀄컴이라든지 인텔 쪽과 좀 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처음 방문한 곳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반도체 협력을 진행하면서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3나노
네, 3나노 공정을 TSMC보다 선제적으로 이제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이 3나노에 대한 수율과 그다음에 기능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성공적으로 그 수율 그 생산은 이제 올 2분기였나요? 그때 이제 3분기였는지 네,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미세화되는 공정에서 이미 이제 TSMC를 앞선다면 삼성전자에서도 그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그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또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리한 입지를 또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D램 파운드리 이외에도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신사업들도 같이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미래 성장 동력을 잃고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권다 틈으로 인해서 좀 기술력이 뭔가 좀 모자라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긴 있겠죠. 근데 분명히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생존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네, 계속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고요. 가전과 그다음에 반도체 쪽, 네, 이쪽 사업 부문에 M&A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는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M&A 관련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에 반도체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현금 보유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M&A 쪽에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기업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이제 의미 있는 M&A가 될 것 같고요. 네. 조만간 또 이제 그런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지 않을,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네,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은 성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차세대, 산업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또 로봇까지 그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기술을 엄청나게 고도화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접목을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또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술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수록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밴드, 네, 요 정도를 뭐 채우고 나면 분명히 다시 한번 또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도. 그래서 외국인들이라든지 그런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코스피에서 거의 뭐 400조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은 일종의 뭐 보험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 앞으로 네,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애플이라든지 뭐 그런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은 결국에는 쭉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성이 있는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계속 그런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하단 라인이 올 때마다 매수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좋은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6만 원, 6만 원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도 다시는 이제 볼 수 없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공격적으로 또 이런 종목들을 한 종목에 막 올인을 하고 뭐 모든 돈을 다 넣는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도 불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대한 흐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서 천천히 길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삼성전자는 꾸준히 리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